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추세선이 살짝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점, 낮아지는 추세, 그러니까 하락하고 하락의 60% 정도 반등했다가 도로 확 깨지고 깨지는 방식도 막 반등하고 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뚝뚝 떨어지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갔다가 반등하는 거에 한 반 정도 안 되는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되고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됐고,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거보면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하락하는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서 새롭게 추세를 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좀 높아지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미증시 관련된 지표들이 좋았던 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C 물가지수,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소비자들,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 뭐 이런데 비영리 단체 이런 것들이 소비의 총합, 서비스가 됐든 제품을 구매하든 이런 걸 이제 총합을 내 가지고 이제 지표를 산정하는 건데, 이 떨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또는 각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또 제각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정점 아닐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라면 긴축도 세게 안 할 것 같고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들을 좀 안도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고, 또 이제 미국이 첫 100일 동안 크게 하락했을 때 이게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 이후에 연말까지 대체로 증시가 올랐다. 처음에 이제 때려놓고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괜찮았다. 이런 통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스닥으로 사실 바뀌면 데이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때리면 연말까지 좀 고전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이제 S&P 500만 가지고 블룸버그에서는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초에 고전하고 나면 가격 부담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가격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증시가 연말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도 투자자들에게 이제 조정 끝, 당분간 기술적 반등 지속 뭐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보면 중국의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칭따오, 맥주 회사 되게 유명한 데죠. 칭따오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 비하면 상승폭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맥주를 마신다라는 거는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라는 게 돼요. 소비 활동, 다음에 이제 취업 활동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맥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칭따오 주가가 되게 올라갈 때가 대체로 글로벌 증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딱딱 일치하진 않지만 뭐 한 달 정도의 어떤 갭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칭따오 주가가 괜찮을 때 글로벌 증시가 괜찮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진짜 방역이 완화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국발 효과도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슈를 보면 100조 원 투자한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손실보전금이 지급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안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이제 내수 시장이 조금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게 되는 거고, 다만 조금 우리가 이제 완전히 안심하긴 좀 이른 게 6월부터, 이게 당장 이번 주에 6월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양적 긴축에 따른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번 주 후반에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당장 양적 긴축보다는 주로 이제 국내 안에서의 돈 풀리는 거, 미국과 중국의 긍정적인 재료, 여기에 이제 주로 좀 투자들이 많이 집중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도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1250원이 되게 중요한 위치다. 그러니까 1250원 넘어가면 금융위기가 터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해서 주식시장이 한바탕 크게 빠지고, 13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금융위기가 터졌구나 이렇게 되면서 또 한 번 크게 빠지는데, 1300원까지는 일단 안 갔고 오늘 급기야는 1250원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주봉에서 이제 50주선 아래로 내려오는, 51선 아래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추세선이 깨진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1250원을 이번 주 내내 돌파하지 않고 하향하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후에 환율 동향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그 동반 매수 유입이 됐고, 외국인들이 기관 못지않게 매수를 했죠. 사실 금융투자는 이번 주에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최소 1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좀 매도를 좀 덜 했으면 좋겠고 욕심내면 매수 들어오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2월 이후에 처음으로 3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매수가 이번 주 3거래일 중에서 이틀 이상 들어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조금 더 위로 욕심을 낼 수 있겠죠. 더 좋은 건 개인이 오늘 9천억 팔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이후에 이제 한 2조 원 정도 가까이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화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수가 빠지면 이 돈으로 지수를 조금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당장은 오늘 좀 반가운 지표 중에 하나다. 근데 다만 외국인들이 조금 찌꺼기는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또 매수하는데 이게 이번 주에 갑자기 또 풋옵션 늘리고 하면 만기 전에 한번 또 흔들겠구나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어서 요 구도는 좀 이후에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 보면 베어마켓 랠리라는 주장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는 거. 이제 하락으로 갔던 요인이 좀 완만해지면 그때그때마다 반등 나오는데 그거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고, 오늘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릴 때 추세선이 돌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준은 2650을 깨지 않아야 돼요. 2650이 지지가 되면서 이제 계속 그게 지지선이 된다라면 베어마켓 랠리 이상의 어떤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650포인트, 환율 1250원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과연 이제 돌아설 거냐. 오늘 사실 하이닉스가 못 갔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차트가 있다가 이제 그걸 지워버렸는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가 굉장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서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주요 수출 산업이 세게 간다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베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하이닉스 주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대장주, 그러니까 시황에서 무관하게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게임, 엔터, 곡물, 화장품, 사실 올라간 업종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이 중에서 뭐 몇 개 그냥 이제 골라서 담은 거긴 합니다만은, 이거 이상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향후 주도, 뭐 여기 이제 소부장도 좀 일부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했었는데 요 구도가 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2차 전지도 일부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골고루 다 올랐어요. 근데 어떤 게 이번 주 내내 올라갈 거냐, 주봉상제 세게 갈 거냐, 요 구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중국의 봉쇄가 돌입하면서 금리 올려도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 이런 분위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0.75%포인트 금리가 올라갈지도 몰라, 세게 올릴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긴축이 더해지니까 경기 침체로 가겠구나 이런 걱정이 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가장 첫 번째로 위기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중국의 봉쇄였는데, 중국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공급망 우려가 완화가 됐다라는 지표가 여러 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정점 이런 어떤 게 이제 지표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이구나라는 거를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여기다 올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가 6월부터니까 당장 이번 주예요. 그러니까 주 후반이 되면 대차 대조표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 후반에도 2650 이상 1250원 환율과 지수가 유지가 되는지, 이게 이제 이번 반등의 폭을 결정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흔들리게 되면 이번 반등은 그냥 요번 주 중반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때그때 이슈 나오면 제가 또 열심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따오 주가는 되게 재밌는 지표니까 이후에 한번 공부 삼아서 계속해서 관찰을 좀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은 제가 좀 재밌는 거 하나씩 툭툭 올려드릴게요.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